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지난 4월 13일 가평문화회관에서 제2경춘국도 기본설계에 따른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반대 주민의 갈등과 그 문제를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4월 13일 그 제2경춘국도 주민공청회가 있었는데요. 네. 국토부 관계자와 그다음에 용역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패널분들이 6분이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이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잖아요. 네. 우리 가평 지역을 대표해서 오셨다는 패널분들은 그 현 국토부 노선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노선이 다 잘못됐다. 이 노선을 좀 바꿀 수 없나? 뭐 이런 얘기했고 중국에는 뭐 폐지 주장까지 했는데 네. 한 번씩 하나씩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네네네. 우선 그 반대 패널 분들이 당일에는 사실은 그 상하색 주민들 위주로 예. 이렇게 구성된 건 사실이고요. 타 지역 분들이나 또는 또 찬성하는 이런 분들이나 또 전문적인 어떤 경제적인 또는 관광 산업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는 이런 목소리들은 좀 나타나지는 못했던 예.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상하생리 그 대표로 참석하신 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마을을 관통해서 오랫동안 산 마을이 두 조각 나니까 이거 문제다. 노선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신 패널도 있으신데 네네. 지금 사실은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요. 마을을 관통하는 부분이 지금 그 정확하게는 상색초등학교 그 주변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가평읍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상색초등학교 근처로 지나가기 때문에 위아래로 절단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가 2월에 공청회를 하고 이번에 갖고 온 것은 한 400m 좀 뒤로 밀려서 네네. 조금 마을이 분단되는 그런 것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400m 정도 네. 그 뒤쪽으로 좀 더 이제 물리는 방안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검토 아니죠.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상생리에 있는 그 문화재 두 곳 있죠. 태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방실 장군묘가 있는데 네네네. 이제 그게 경기도 지정 기념물 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반경 300m 안에는 어떤 그런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을 들고 나와서 이 노선은 절대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패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국토부가 모르지 않고요. 예. 또 그 부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노선을 결정할 거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사 기간 중에 그 문화재 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평읍 근처에 열리는 다 IC로 인해서 이제 다 IC가 열리고 나면 가평고등학교 바로 옆을 지나기 때문에 이제 가평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이제 정체 구간이 심화된다는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이번 그 경춘국도 공청회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다 IC, 가평읍 IC가 가평역 인근의 뒤쪽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춘천으로 가는 노선이 그 가평고등학교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 문제를 좀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예.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분진 문제라든지 또 햇빛을 가리는 문제 또는 조망권 문제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그 여러 공법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 학습권 침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림을 좀 그려서 네. 좀 조망을 좀 예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전국적으로 이제 큰 도로를 내다보면 학교 옆을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어서 보통 그런 경우는 방음턴을 한다든지 방음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그다음에 진동을 줄이는 어떤 조인트 시설을 해서 진동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패널분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설악이나 청평 또는 상조정면 분들은 뭐 거의 오시지 않았고 네. 패널 구성 자체가 상생리, 하생리 주민분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문제도 조금 네, 그래서 이게 전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에는 뭐 북면이라든지 또는 뭐 상하색 외에 나머지 지역들 청평, 설악, 뭐 조종, 상조동면 이런 주민들은 참석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예.
그분들의 목소리와 의견들은 뭐 제시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우리 저기 지금 화장장 반대 대책위가 처음에 이제 가평군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제 상조정면으로 이제 바꿨듯이 이런 것도 약간 이런 면이 있네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패널 분들 중에 도의원, 군의원 뭐 했냐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안 하고 이런 거 제대로 못 하지 않았냐. 그래서 뭐 다음 선거에 두고 보자 이런 뭐 네. 플랜카드도 걸려 있었고 군수도 반성해라 뭐 이런 플랜카드도 걸려 있었는데 이런 책임을 이제 누가 져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책임론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도의원과 군의원 분들에 대한 불만, 네. 그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적인 그런 대응들이 많이 노출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또 추후에 다시 한번 네,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갈등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생긴지 한 번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작년 7월에 이제 첫 그 가평군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하고 나서 국토부 원주 국토관리청하고 많이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정보가 딱 차단되는. 네,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춘천과 가평의 갈등이 상당히 좀 높았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그래서 국토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대외비로 돌리면서 어떠한 정보도 저희가 좀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4월 13일 공청회 열리는 것도 이제 그 국토관리청의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군에나 어디에도 이렇게 한 언론에 보도가 나왔지만 공청회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세들이 좀 그것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공청회는 그 상하색 주민들을 위한 뭐 맞춤 공청회 비슷한 이런 형식이 좀 돼버렸죠, 사실. 예, 예.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 언론들 뭐 우리를 포함해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왜곡된 정보들이 전달되지 않은가, 그래서 혼란이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좀 전문적이고 또는 딱딱한 기준을 놓고 토론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야 되는 것이 좀 불편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저희 가평의 미래의 비전에 맞는 것인가? 주민들로서는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평군과 언론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정보 부재를 좀 해소했어야 되는데 해소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입식의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언론의 입장에서 저희도 반성할 면이 좀 없지 않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그 국토부와 또는 이 용역사들 예.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취재를 많이 그쵸. 했었는데요.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분들 말씀으로는 사실은 가평군이 요구해야 될 것과 가평군이 얻어내야 될 것은 분명했던 것이고요. 예. 저희가 결국은 이런 정보 부재에 의해서 얻어낼 것을 실제로 얻어내지 못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좀 얻게 그럼 됐거든요. 이건 다음 네. 얘기랑 연결시켜서 네. 우리가 이제 작년 7월에 가평군안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구간에 따른 인터체인지를 어디에 낼 것이냐, 그리고 그 인터체인지를 내었을 때 주변의 상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살리고 새로 개발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가평군의 연구 용역들이 가평군 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한 게 아니고 이러니 그냥 이렇게 그어버리자 뭐 이런 식의 조금 노선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런 경춘국도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의 뭐 100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젖줄이 되는 노선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장단점 또는 영향력 또 파급력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군은 어떠한 진행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이 너무나 뼈아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짚어보면 우리 작년 초에 가평군민 총궐기대회 한 3천여 네. 명이 모였는데 참 모이기 쉽지 않은 그런 총궐기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국토부 안, 춘천시 안은 배제해놓고 국토부 안 중에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지나는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가평군민들이 총궐기대회를 했고 결국은 이 전체의 국토부 안이 지금 없어지고 경기도 안과 좀 섞인 안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 지도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옛날에 국토부 안이 그 생태 1등급 지역을 몇 군데 지나긴 하지만 그쪽도 터널로 결국 지나거든요. 근데 쭉 그거 보면 마을을 주로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갈등의 요소는 적고
오히려 이제 가평에 도달했을 때 그 부분에 좀 세밀한 조정을 했었으면 어떻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또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내용 하나가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노선을 뭐 북쪽으로 가든 뭐 남쪽으로 지나가든 이것은 뭐 결국 터널이나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가평은 결국은 IC, 특히 이제 가평읍에 놓여지는 이 IC가 가장 중요했는데 국토부는 가장 민가를 덜 지나는 구간과 그리고 최단 노선, 그래서 그건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 공사비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핵심적인 것은 IC가 어디에 놓여지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이고, 그분들이 좀 비속어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가평은 바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춘천은 그런 얼마 같이 14일날 공청회했는데 춘천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춘천에서 지금 내세운 것은 제2경춘국도로 인해서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이제 20분권 안에 들어온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가평에서 어떻게 꺾든지 간에 많이만 꺾이지 않으면 20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별 신경 안 쓰겠다. 지금 이런 맞습니다. 입장이죠. 춘천은 저희가 뭐 춘천 이야기를 깊게 할 건 아니겠지만 춘천은 20분대에 춘천을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마케팅적으로, 광고적으로. 그래서 가평에서 이 부분을 우회를 통해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반대하지만 뭐 세부적인 조율에 의해서 어디로 나아지는 것은 춘천은 별로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그 이번에 가평 근처에 생기는 다 IC 문제인데요. 지금 2월 공청회 이후에 국토부에서 이제 그 IC를 가평역 그 북쪽에서 이제 그 하세길리 마을 근처로 이제 옮기는 그런 노선으로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 단지 이게 그 교통 정체에 따른 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해서 옮겨가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46번 국도에 그 하색에서 46번 국도에 그 진출입로를 만들면 결국 그 막히는 구간에 다시 그냥 또 교통량을 얹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그날 공청회에서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갔는데 질문을 하지도 좀 못했던 상황이고요.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지도를 보시면 최초 가평 다 IC, 가평읍을 지나는 가평 IC 같은 경우에는 가평역 뒤쪽으로 해서 입체 교차로를 형성하는 것이었거든요. 국토부의 뿐만 아니라 용역사 분들의 말씀으로는 이 가평역 뒤에 놓여지는 이 다 IC가 가평으로는 최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평역 앞에 이제 신상권도 개발할 수 있고 지금 그 전철역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전리 쪽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 IC로 인해서 상권을 형성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정체 구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고 어떤 환승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IC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크게 두 가지죠.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하면 지금 그 가평역의 이 상권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제대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뭐 건물들도 좀 들어서고 있고 군에서 여기 이제 그 기반 시설들을 해서 도로를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장 큰 송전탑을 지금 옮기는 용역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 가평역 IC가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일단 가평역을 시가화하는데 가장 최적이다. 그래서 북면이든 뭐 남이섬이든 또는 금대리, 뭐 이화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강 건너에 있는 방아리 쪽도 서천리 쪽도 결국은 이 가평역과 그리고 저희 가평 다 IC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이다 보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상권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소비가 더 증진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권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정체되고 또는 그 인구가 유입되어야만 이 상권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 가평은 이 구도심이라 그러죠.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막히는 정체되는 구간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좀 반발이 많은 상태였는데 근데 그 막히는 것도 따지면 뭐 주말 오후, 토요일 오후, 일요일 뭐 오후, 그다음에 뭐 그 휴가 기간 주로 요 때만이지 뭐 그게 사시사철 막히는 도로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평일은 거의 한가한 도로가 예. 되고요. 뭐 평일은 서울까지 야간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40분이면 서울 강남을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이 관광과 상권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안이 가평역에 들어서는 가평 IC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가평의 그 도심을 살리고 상권을 살리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최적의 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주민들이 주말에 정체되는 그에 대한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 예. 이것은 저희가 감수하지 않으면 그 상권을 살릴 수 없기 어차피 때문에 관광객으로 인한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것으로 인한 소득 증대를 바랄 수밖에 없는 지역 여건상에서는 그 약간의 불편함은 좀 감수해서 오히려 소득 증대를 노리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사과색 주민분들과 그리고 가평고등학교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예. 국토부가 그 상색 쪽의 구간을 좀 뒤로 400m 예. 정도 뒤로 좀 물리고 그리고 IC를 결국은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요 하색 네, 1, 2 네, 하색 1, 2 마을회관에 있는 가스 충전소 그 부근에 예, 그쪽으로 해서 진동 마을이죠. 예. 이 진동 마을을 입체 교차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뭐 확정된 건 아니면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경춘국도 이 노선과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상권과 관광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예. 그게 좀 우려스러운. 네. 네. 가평군에서 얼른 이거에 대한 그 다 IC 가평역 북단에 생겼을 때의 교통량, 교통 정책, 그다음에 상권, 형성도, 그다음에 저게 진동마을, 하색 1, 2 쪽으로 밀렸을 때의 교통량 이런 것들을 좀 다 분석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가평고등학교는 제가 봐서 입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초의 가평고등학교 정문은 지금 현 46번 국도 맞습니다. 그쪽에 네. 있었는데 이게 한 2000년 그 전후로 4차선 확장이 되면서 그 정문 쪽에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그 현재도 예, 입구로 위치로 바뀌었죠. 정문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46번 국도가 그 건물 아이들 교실과 바짝붙어 지나가는 입장이고 새로 뚫리는 제2경춘국도는 좀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좀 멀찌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번 기회에 가평고등학교 아이들이 조금 더 면학 분위기가 좋은 그런 장소를 좀 선택해서 가평을 좀 위에서 바라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이제 좀 이전을 하는 이런 어떤 여론이 좀 형성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도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평고 문제는 여러 그 학부모님들과 또는 뭐 졸업생들 또 동문.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 충분히 공론화되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예, 예. 단순히 지금 경춘국도를 가평고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물려라. 이건 이제 경제적인 이익과 아이들의 미래 학습권에 상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뭐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입장에서는 참 옮기기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 전통이라는 것은 건물이 옮겼다고 그게 망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거니까 맞습니다. 그 가평고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표지석은 그대로 두고 건물을 좀 아이들이 학습하고 통학하기 편한 이런 입지로 조금 변경을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 공부하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평고등학교는 지금 46번 국도 그다음에 자라섬 그 남이섬 가는 그 도로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오히려 주말이면 양쪽이 다 정체가 돼 버려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불편한 관광객들이 그 인도 다 차지하고 불편한 그런 조금 입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IC 문제를 하색 1, 2 쪽으로 옮긴다고 하여서 가평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 주장으로 따른다고 예.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IC 문제와 가평고 문제를 가평구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우리가 느낀 본바로는 그 실무 책임자한테만 모든 걸 던져놓고
군민들하고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7월에도 주민 설명회로 끝나 항상 설명회라는 건 일방적인 거고 그다음에 2월에는 이제 국토부 이번 4월에 공청회를 했죠. 네. 공청회 했는데 군의 실무자뿐 아니라 우리 군수님도 나와서 같이 군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소통을 통해야지 어떤 하나의 여론을 다시 형성해서 뭔가 좀 힘있게 나갈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제가 보기엔 중구난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의 주장도 상당히 물밑에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더 가평이 유리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군수는 왜 어떠한 행동도 없는가? 그렇죠. 뭐 이런 군수님이 것들이 많이 나서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장, 강원도지사 또는 그 국회의 국토위의 뭐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자주 했다면 조금 더 좋은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이제 군 의원들의 책임 소재를 좀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예. 네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그 뭐 총걸기 대회 할 때는 사실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그 당시 우리 군수님 호주 가셨죠? 솔직히 따지면. 네, 그쵸? 호주를 가셨죠. 네네. 그리고 그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군의원들이 딱 힘을 합쳐서 그 남이섬과 자라섬을 관통하는 그 국토부안이 안 된다라고 해서 주민의 그 여론을 딱 등에 업고 총궐기대를 하셨고 3,000명이나 모아내는 이런 거를 만들었죠. 네, 사실 지금 가평군 의회 다수 의원님들은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시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님,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과 또 춘천 허영 예,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뭐 국토부에서 만나서 또는 그 당시에는 그 국토위원장이 박순자 국회의원 네네, 안산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네네.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평에 패싱되는 춘천안을 결사 반대해서 국토부와 상당히 많은 논의들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국토부안이 우리 가평의 의견을 거의 한 80% 이상을 반영을 한 네, 안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묻고 이것이 과연 가평군 전체의 미래 전략에 맞는 것인가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일 줄 모르는데 이 정보 부재, 그다음에 국민들 간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속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맞습니다. 정부의 부재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반복되고 있고 어떠한 사업에도 제대로 된 지표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민 갈등을 계속 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화장장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집행부인 군수님이야 집행부가 사실은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뭐 국가 정책이지만 가평을 위한 모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이 꼭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최대한 군수의 움직임이 정치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 작년 가을에 이제 자라섬에서 꽃축제를 하고 뭐 18억인가의 그런 경제 효과를 냈다, 뭐 소비 증진을 시켰다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고 해요. 그거는 아마 연구 용역을 줬는지 무슨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듯이 뭔가 필요하면 그 연구 용역이나 이런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는 우리 얼마 전에 강민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네. 어떤 용역 사업에 있어서 군에 이익이 되는 것은 군 의회에 드밀어서 승낙을 받고 일을 진행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묵살해버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죠. 네,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또 다른 사안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경춘국토 관련돼서는 가평군에서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그 경기도안에 대한 찬반을 묻고 그것을 전기도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잠깐 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 부분도 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연구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이제 좀 있으면 기본 설계 들어가고 아마 7월 달까지 아마 기본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2경춘국도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앞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네, 저희가 1년 동안 이 경춘국도를 취재하면서 네.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 군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께서도 네. 이런 변화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자세가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막연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이것은 하장장도 정보의 부재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죠. 하장장도 반대 대책위가 구성된 것도 아마 이런 정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아마 군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면 이런 좀 두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그런 것들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장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반대 대책위에서는 이미 상당한 대안들을 만들어 왔고 네. 또 그동안 그 대안 없는 반대를 한다는 목소리에서 그분들께서는 자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대안들을 준비하시고 지금 적극적인 반대 위에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력 부재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에 이제 막대한 사회적 기회비용의 손실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몇백억 뭐 이런 사업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한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부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손실을 가져온다. 군은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군은 각 구간별, 노선별, 그다음에 각 IC별 인접 상권에 따른 관광, 그다음에 연계 상품, 그다음에 경제 효과 등을 조금 연구 분석하는 이런 걸 통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평 IC, 다 IC를 가평역에서 하색 1, 2 쪽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과연 추후에 또 하색 1, 2 분들의 의견들이 또 어떻게 갈릴지 알 수 없고, 그래서 군은 뭐 이 하색 1, 2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나 IC, 다 IC를 중심으로 해서 상조정면과 청평 그리고 가평읍에 관광 상권을 형성시키는 기존의 상권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되는 연구 능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상권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좀 오래 잡아놓는 정주형 그런 도시가 돼야지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그 소득 증대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 군에서 나서서 연구 영역을 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참 제2경춘국도를 작년부터 계속 취재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4월 공청회를 맞이해서 그걸 듣고 와서 저희가 이 반대 주민의 갈등과 문제점을 뭐 간단히 진단해봤습니다. 저희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저희에게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가평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들 간의 소통, 그 다음에 그 집행부의 어떤 선제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제2경춘국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가평 팩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